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하지만, 자, 꿈이 있는 아시아로, 그 다음에 비전 있는 아시아로 TV와 함께 시작하는 오늘 체질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오늘 주제는 향기로 치유하라인데요. 아로마 테라피스트 우리 유정근 소장님과 함께 오늘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정근 소장님, 본인 소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임동구 박사님하고 6년 됐나요? 6년쯤 된 것 같은데요. 6년 전에 처음 뵙고 사상체질에 제가 매력에 흠뻑 빠져서 같이 사상체질의 세계화를 위해서 뛰고 있고요. 저는 아로마 테라피스트고요. 그리고 학부에서는 환경공학을 전공했는데 지금 대학원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있고, 그리고 체질과 또 아로마 테라피로 논문을 써서 이렇게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근거 자료를 남기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코드 진로 작성을 소장하고 있고요. 임동구 박사님과 같이 또 한국 체질라이프 진흥원 이사장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체질과 아시아로가 한꺼번에 부흥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길 진짜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여러분의 눈과 코와 귀와 입을 다 즐겁게 해드릴 유정근입니다. 근데 보통 향 그러면 이제 저를 생각하고 사찰을 생각 많이 하는데, 어찌됐건 동양이든 서양이건 이렇게 향으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졌다는 것은 공통점이었고요. 저는 사실 브라질에서 활동하면서 브라질 최고의 아로마 테라피스트와 만났을 때, 자, 서양에서 와, 이게 아로마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치유하고, 그다음에 특히 정신적인 그런 분야에서 많이 응용되는 것을 보고, 야, 근데 만약에 식품이 체질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면 분명히 아로마도 다르게 반응할 것이고, 특히 식품보다 더 에너지가 강한 아로마는 더더욱 사람한테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 그렇다면 꼭 이거 체질에 따른 아로마 테라피라는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또 우리 유정근 소장님을 만나서 체질과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고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질과 아로마 테라피 본인이 바라봤을 때, 자, 어떤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음식도 사람에 맞춰서 따로 잘 맞는 음식과 안 맞는 음식이 있듯이, 음식으로 또 치유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치유를 못한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향문화, 그리고 우리가 보면 한약문화, 그리고 지금은 제약으로 넘어오는 이 단계에서 제약회사에서도 뭐 1상, 2상, 3상 실험을 하지만 60%인가요? 네, 60%가 안 됩니다. 예, 60%만 효과가 있어도, 실험군의 60%만 있어도 약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 나머지 40%는 그리고 부작용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 또 아로마 테라피라는 거는 제약이 있기 전부터 우리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치료해 오던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에 따라서, 음식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만 달랐을 뿐, 지금까지 우리가 부작용 없이 잘 사용해 왔던 것이고, 그리고 체질과 접목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배가 차가운 사람이 녹차를 안 먹죠. 그죠? 네. 예, 그리고 몸이 뜨거운 사람이 인삼을 안 먹어요. 안 먹듯이 이 에센셜 오일도 그런 식물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만 뽑아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맞는 오일과 안 맞는 오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자, 중국, 한국, 일본, 네, 이쪽 한자 문화권에서는 한약재라는 걸 많이 사용을 했고요. 에센셜 오일은 서양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서양 사람들도 봤더니 제가 자세히 봤더니 체질별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네들은 모를 뿐이지. 그래서 이거를 체질에 따라서 에센셜 오일이나 아로마 테라피를 한다. 이거는 세계 최초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그 정도로 체질과 에센셜 오일, 아로마 테라피가 만났을 때는 시너지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벌써 한 15년 됐네요. 제가 아로마라는 걸 처음 접했을 때. 사실 저는요, 브라질에 있을 때, 제가 원래 그 콩 가지고 여성 갱년기 치료해서 미국에 있는 유명 산부인과 학술지에 논문을 등재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실 제가 준비했던 게 뭐였냐면, 아로마로 갱년기 치료하는 그런 사실 임상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사실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그때 임상은 못했고, 사실 그게 아직도 한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아로마를 전문을 하신 분과 함께 뭔가 좀 더 단단한 그런 데이터를 만들고 싶었고요. 사실 제가 이제 아로마라는 거를 처음 접근했을 때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 우리 아로마 하면 떠오르는 컬러, 우리 혹시 선물 있으세요? 무슨 선물 하나 드릴 거? 선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아로마 하면 떠오르는 컬러가 뭘까요? 자, 질문이에요. 자, 아로마 하면 떠오르는 컬러. 보라색이죠, 보라색. 자, 그러면, 왜 아로마 하면 떠오르는 컬러를 우리는 보라라고 생각을 할까요? 라벤더? 그렇죠. 자, 아로마 테라피라는 그 단어가 생긴 게 바로 라벤더를 가지고 화상을 치료하면서 생겨났다는 거 아시죠? 네. 그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르네 가트포세라고 하는 프랑스의 의사이자 화학자이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어느 하루는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다가 손에 화상을 입습니다. 화상을 입으면 우리 대부분 다 어떻게 하죠? 그쵸, 물에다가 집어넣죠. 빨리 물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손이 거짓말처럼 전혀 물집도 안 잡히고 상처도 없이 깨끗하게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무슨 물이었냐? 라벤더 워터였어요. 와우! 그래서 라벤더가 상처 치유, 특히 피부의 치유에 굉장히 효능이 있구나라고 하고 실험을 계속한 결과 이제 그분이 최초로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도 만들어내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 에센셜 오일 하면 보라색을 생각하게 되고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혹시 프로방스 아시나요? 네, 프로방스의 그 라벤더 꽃밭이 쫙 펼쳐지면 보라색으로 물들죠. 그래서 아로마 하면, 에센셜 오일 하면 보라색을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저도 사실 서양에서 아로마 테라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실은 이 아로마 테라피 문화가 잘 아니잖아요. 아로마라는 걸 잘 몰랐고, 사실은.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원아로마, 하나의 아로마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브라질에서 봤더니 브랜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걸 봤어요. 브랜딩 할 때 꼭 첨가되는 아로마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브랜딩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아로마가 또한 라벤더였어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라벤더가 많이 쓰이는 이유가 그럼 뭘까? 나름대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는 어찌됐건 모든 거를 바라볼 때 과연 너무 좋은 거지만 이게 과연 누구한테 맞을까를 꼭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박사받고 한국에 왔을 때 몸무게 62kg로 왔잖아요. 지금 제가 79kg인데 완전히 말라서 왔는데 위장병 때문에 사실 그랬거든요. 그때 녹용 사줬어요. 우리 둘째 형이 60만원 주고. 근데 그 60만원짜리 녹용 먹고 죽는 줄 알았어요. 몸무게 3kg 더 빠져서 결국 59까지 내려갑니다. 자, 아무리 좋은 것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 뭐가 된다? 네. 자, 이 아로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분명히 그 좋다는 아로마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 분명히 독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피해가면서 많은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적용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더라는 거죠. 바로 그게 아로마를 쓸 때 브랜딩에서 쓰는 거였고, 그 브랜딩 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아로마가 바로 라벤더였는데, 너무 신기해요. 이 라벤더가 모든 체질에 다 맞는 아로마예요. 자, 이런 거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가 수많은 식품과 과일 다 건강도 식품 봐도요, 모든 체질에 맞는 건 극히 드물어요. 그 중에 하나가 흑삼, 그 중에 하나가 황칠, 그리고 또 한 아로마 쪽에서는 바로 라벤더와 티트리. 네, 티트리예요. 자, 우리 그럼 그 티트리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혹시 여기 티트리 모르시는 분 모르세요? 혹시 멜라루카? 아, 멜라루카는 들어보셨죠? 네, 멜라루카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에센셜 오일이고 아로마 테라피에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장염이 있다거나 항균, 항염, 그리고 뭐 무좀이라든지 피부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 에센셜 오일이고, 특히 여기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여드름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화장품에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근데 이 티트리를 써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너무 쉬워요. 더 바디샵. 네, 더 바디샵. 오, 굿! 또 봐주세요. 화장품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려면 일단 효능도 좋아야 되겠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티트리를 넣고 샴푸, 그리고 미스트, 그리고 뭐 크림들을 만들었을 때 효능은 좋았고 향은 살짝 우리 한국 티트리 향 안 사람한테 좋은 거 아시죠? 우리 한국 사람한테 안 맞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티트리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더 바디샵.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하여튼 이렇게 서양 사람들도 뭔가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서양은 사람을 하나로 보는 거 아시죠? 자, 서양은 사람은 다 똑같아요. 자, 우리는 사실 다른 거 아시죠? 자,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몸이 뜨거운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인삼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몸이 차가운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녹차를 먹으려고 하지 않는 거는 사실 국민학생도 알아요. 자, 근데 이 아로마 테라피 정말 이게 강한 에너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사실 우리 유정훈 소장과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태까지 모든 아로마 테라피의 어떻게 보면은 자격증은 제일 유명한 나라가 호주 아니면 영국이에요. 자, 한국 사람들이 그런 자격증을 따려면 다 이렇게 가서 따와야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맞춤형 아로마 테라피를 만들어낸다면, 자, 이거 전 세계 사람들이 어디 와서 자격증 따야 될까요? 한국. 네, 한국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유 사장님, 네. 그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어떤 간단한 좀 설명과 네.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준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준비해야 하는데요. 자.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일 처음에 우리가 체질을 배우는 이유라든지 또는 에센셜 오일로 아로마 테라피를 본인을 치유하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초반부터 제가 너무 무거운 주제로 갈지 모르겠지만 질문을 몇 개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임동구 박사님과 함께 사람에 따라서 에센셜 오일, 그리고 차, 그리고 푸드, 앞자를 떠서 OTF, 그리고 헬릭스. 체질은 유전에 의한, 우리의 DNA로 부모의 유전자에 의해서 체질을 물려받기 때문에 이걸 결합을 해서 OT플렉스라고 하는 하나의 그냥 용어를 만들어냈고요. 여기에 따라서 사람을 좀 치유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 아로마 테라피,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약초를 땅에 나게 하셨으니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제 집회서 38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서에는 약 50여 가지의 에센셜 오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게 또 있죠. 아기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가 가져간 두 가지 오일, 혹시 아시는 분? 모략, 모략과 유황. 유향. 누구세요? 유향 하신 분. 네, 그 마스크 쓰신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유향은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네. 예, 소말리아에서 가장 척박한 땅에서 사는 나무의 수액입니다. 우리 고로쇠 수액 아시죠? 왜냐면 나무 줄기를 자르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데요. 거기는 척박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상처 치유를 위해서 굉장히 찐득한 수액을 내놓게 되는데요. 그게 젖과 같이 하얗다 그래서 전유자를 써서 유향이라고 합니다. 미르, 모략이라고 하는데요. 미라 아세요? 미라? 미라를 만들 때 썼던 에센셜 오일이 미르입니다. 모략입니다. 그만큼 항산화가 강하고요. 미르를 엄청나게 많이 바르게 되면 칼이나 창 그리고 가위로도 자를 수 없을 정도로 천이 바뀔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강한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보시면 약초를 땅에서 나게 하셨으니 결국 이 모든 아로마 테라피로 하는 것들은 특히 이 에센셜 오일로 하는 것들은 식물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 이것이 없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소멸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태양. 예, 태양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빛이 없으면 지구상에 있는 에너지 공급원이 없으면 얼마 되지 않아 다 소멸이 되겠죠. 그만큼 태양은 되게 중요한 건데요. 태양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지구 질량의 33만 배예요. 태양계 자체의 질량이 99.8% 이상이 태양입니다. 그럼 태양계는 그냥 태양이라고 봐도 되죠. 그의 0.0 몇 %의 지구가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두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는 결국은 다 근본적인 생명의 에너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태양. 그쵸, 태양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태양의 후예죠.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네, 우리 모두는 태양에서 온 에너지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자, 그러면 태양에서 우리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다고 했는데 에너지란 무엇일까요? 네, 힘이라고 했는데 힘은 그럼 무엇일까요? 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거 맞습니다.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움직이려면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냐면 방향이라는 정보가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정보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건데, 그러면 힘을 에너지라고 정의했을 때 움직이는 방향과 그리고 말씀하시는 원동력 있죠. 뭐 칼로리로 대비되는 그런 에너지의 이동에 대한 힘이 원천이 있을 텐데, 이거를 간단하게 말을 해보면 정보와 힘이라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방향성이든 아니면 어떤 것들을 어떻게 움직여라라고 하는 그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뭐 기운이 빠지고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기운이 또 솟기도 하죠. 멀리 있는 것에도 힘을 미치는 게 또 에너지죠. 가만히 있어도 저는 박사님만 보면 항상 힘이 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사람만 옆에 오면 내가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이라는 정보도 에너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생각이 많아지면 우리가 의식, 무의식 하죠. 이런 것도 다 정보의 바다에서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자, 가만히 있어도 힘이 빠지시나요? 남편분만 옆에 계시면? 그럼요. 그렇죠. 항상 그렇진 않죠. 네. 그래서 멀리 있어도 힘을 미칠 수 있는 게 그게 에너지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가까이 뭐 붙어 있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떨어지면 뭐 닿지 않을 경우 힘을 받지 않는다는데 생각만으로도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죠. 네. 혹시 사극 보셨나요? 인형에다가 바늘로 이렇게 계속. 네, 이런 것도 생각의 에너지가 바로 물리적인 힘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물리적인 것에서도 방금 말씀해 주신 양자라든지 전자 이동 이런 것까지도 모두 에너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느끼셨을 에너지 공감되시나요? 네. 엄마가 아이가 아플 때 얘가 장염인지 뭐 또는 배탈인지 또는 근육통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엄마는 손으로 어떻게 해요? 예, 만져줍니다.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병명에 상관없이 그쵸, 낫게 되는 거죠. 이게 아이를 낫게 하는 마음, 그리고 그게 정보가 전달이 돼서 에너지로 변화해서 아이의 실질적인 물리적인 치유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손은 약손. 그러면 여러분들도 혹시 약손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가장 위로가 되는 게 뭐죠? 쓰담쓰담. 자, 옆에 계신 분들 다 쓰담쓰담 한번 해줄까요? 아이고. 네, 이런 식으로 에너지라는 거는 굉장히 정의되는데 우리가 이걸 굉장히 무시하고 살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물리적으로 놓고 보면 뭐 감마선, X선, 방사능, 오로라 뭐 선 해서 모든 에너지들이 태양에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큰 거 있죠. 박사님. 네. 조수간만의 차는 무엇에 의해서? 달과 지구가 서로 이렇게 그렇죠. 끌어당기는 힘. 그렇죠. 달과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인데 지구의 그 바다가 움직일 정도로 힘이 셉니다. 그럼 우리 몸은 수분이 몇 %죠? 70%. 그렇죠. 우리 몸에 있는 물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네, 당연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그런 생리적인 거를 우리 옛날 말로 뭐라 그랬죠? 한자로? 왜? 월경이라고 하죠. 남자들 그 외국 보면은 보름달이 뜨면 남자가 뭘로 변해요? 늑대로 변해요. 왜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일어날까요? 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태양과 또 달의 에너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태양을 이렇게 파장, 주파수, 뭐 가시광선 스펙트럼에 의해서 우리 에너지를 받고 있고요. 이것이 또 오늘의 얘기 드릴 체질하고도 연결이 돼 있죠. 박사님, 우리 체질 구분할 때 제일 먼저 쓰는 게 네, 칼라 가지고 오링 테스트 할 때. 그쵸. 칼라 가지고. 네, 그쵸. 이 칼라에 따라 사람이 에너지가 변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사실은 체질을 분석할 때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빨주노초 파남보. 자,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그거를 따뜻하다, 차갑다. 따뜻하다. 그리고 파남보 이렇게 쪽으로 가면 짧아지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차갑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정말 그렇게 몸이 반응해 준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방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갑다, 그리고 뜨겁다, 따뜻하다. 칼라 전공해 보신 분들은 여기 파장에 주파수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네, 대답을 잘 해주시면 재미있는 강의가 더 빨라집니다. 자, 칼라에도 주파수가 있듯이 모든 물체에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당연히 주파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식물에게도 주파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주파수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예전에 그쵸, 라디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TV가 나오고 텔레비전. 지금 가장 많이 쓰시는 핸드폰. 지금 뭐 5G까지 나왔죠. 자, 라디오 주파수 잘 못 맞추면 소리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럼 맞아야지만 소리가 나와요. 소리가 나온다는 거는 정보의 전달이죠. 그렇죠. 주파수로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손을 닿아야지만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래서 항상 유선을 썼습니다. 요즘 정말 제가 강의하기가 편해졌는데요. 갤럭시나 애플이나 닿지도 않았는데 곁에만 가도 어떻게 돼요? 핸드폰이 충전이 돼야 안 돼요? 돼요. 네, 무선 충전이 돼요. 네, 직접적으로 전기를 꽂지 않았는데도. 이게 공명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명에 의해서 모든 물리적인 것들이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왜 꼭 말씀드려야 되냐면 체질과 에센셜 오일, 아로마 테라피가 왜 이렇게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걸 모르고 가면 그냥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이소프렌에 따른 모노테르펜이라는 화학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5가지 색, 7가지 색으로 태양빛은 구분이 되고요. 그거를 사람을 구분하는 데 많이 썼었죠. 우리 사상체질에서도 칼라에 쓰고요. 7가지 무지개색 말씀해 주셨잖아요. 인도의 아유르베다에서는 7차크라로 사람을 또 구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요게 제가 말씀드릴 것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요. 혹시 박사님 이 사진 보셨나요? 네. 예, 보셨었죠? 이 사진 보신 분? 왼쪽에 있는 사과는 아주 싱싱한 사과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썩은 사과예요. 이 키릴리안 사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와이파이를 또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러시아의 과학자가 고전압과 특수한 촬영 장비로 사람이라든지 전파 그리고 나뭇잎을 찍었더니 이렇게 외부와 주고받는 이런 영상들이 찍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게 모르게 아픈 곳이라든지 또는 힘든 곳이 있으면 그 곳이 이런 식으로 다르게 찍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강이라는 상태를 정의해 봤을 때 소화, 두통, 피부 피로, 건선, 습진, 근육통 이런 것들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이런 에센셜 오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따 뒤쪽에 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또 감정 있죠. 감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나올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건강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건데요. 이 한 장만 찍으시면 오늘 다 끝납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네. 자,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에도 뜨겁게 만들어주는 양의 오일이 있고요. 또 차갑게 만들어주는 음의 오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가지의 성질을 다 가진 것도 있습니다. 자, 혹시 페퍼민트 오일 네. 써보셨나요? 네, 써봤습니다. 페퍼민트. 페퍼민트는 우리 예전에는 페퍼민트 껌 기억하시죠? 혹시 페퍼민트의 유래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모르시죠? 이 페퍼민트라는 거는 우리 박하라고 하는 거 아시죠? 박하는 대부분 어떨 때 쓰죠? 밥 먹고 나서 박하사탕 많이 드시나요? 입안을 화하게 하고 숨쉬기가 좀 답답할 때 박하를 많이 어르신들이 많이 하셨죠. 맞아요. 그러면 이 박하는 대체적으로 어느 기관에 좋을까요? 그렇죠. 목. 또 그렇죠. 폐. 호흡기에 굉장히 좋은 오일입니다. 이렇게 이 호흡기에 좋은 오일이 신기하게도 체질상으로 보면 어떤 체질에 가장 에너지를 주냐면 태음인이라는 체질에 가장 큰 에너지입니다. 태음인은 어떤 체질이죠? 태음인은 폐가 허한 체질이죠. 그래서 또 태음인으로 태어나신 분들 요즘 같은 때 조심하셔야 돼요. 코로나19가 어디를 공격하죠? 네, 폐를 공격하죠. 타고나기를 폐가 약하게 태어난 태음인들을 지금 이 시기 가장 조심해야 되는데 이럴 때 사실 이렇게 페퍼민트를 써주면 되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 안쪽에 페퍼민트를 살짝씩 떨어뜨리잖아요. 마스크를 답답해서 벗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스크를 안 벗고 계속 쓰고 계신 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뿌려드렸을 때는. 네. 그리고 보시면 그 다음에 라벤더 말씀해주신 이 라벤더는 상처 치유에도 좋고 그 다음에 재생에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 화상에 좋은. 화상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쥐 죽은 듯이 꿈도 꾸지 않고 자고 싶다 할 때 그쵸. 불면에 굉장히 좋은 이 오일은 어떤 체질에 좋죠? 네, 모든 체질에 다 좋죠. 모든 체질에 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일의 어머니라고 하고 오일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뭔지 아시는 분? 소화제가 제일 많이 팔려요.
스트레스 받거나 많이 받거나 무조건 소화제를 찾게 돼 있어요. 소화제가 가장 1등이 배아제 돈 엄청 많이 벌겠죠. 거기에 소화기에 약하신 분한테 가장 좋은 게 로즈마리 그리고 오렌지. 로즈마리는 또 어떤 체질에 좋을까요, 박사님? 로즈마리는 소음인한테만 좋은데 원래 소음인이 약간 소화력이 떨어지는 체질이잖아요. 자, 이거 정말 너무 재밌는 이야기네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그 소화기가 약한 소음인한테 이렇게 소화력을 올려주는 로즈마리가 딱 맞는다는 것도 정말 이게 정말 신기하네요. 네,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떠오르는 과일. 예, 자몽. 자몽은 신체적으로 지방이라든지 그리고 에너지를 연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디톡스 오일로도 쓰고 있는데, 박사님, 이 그레이프루트, 이 자몽은 어떤 체질에 좋죠? 강호동 장미란 같은 소양인 2 체질은 최고죠. 소양인 2 체질의 최고고요. 네. 어느 부위에 좋을까요? 그러면 신장. 신장은 몸에서 독소를 배출하고 나쁜 것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장에 가장 좋은 이 그레이프루트가 이 소양인이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에너지 밸런스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 그레이프루트는 소양인한테 가장 좋은 오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나 소양인인데 요즘 공기가 너무 안 좋고 아랫집 사람이 담배를 피워서 나 폐도 약해졌어. 그러면 오일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브랜딩 맞아요. 네. 자, 어떻게 브랜딩하면 돼요? 자몽과 페퍼민트를 같이 블렌딩해서 쓰면 효과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정신사납고 에너지가 넘치고 소화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소양인에게 이 로즈마리 향을 맡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언밸런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언밸런스 된 게 더 심해지겠죠. 자, 이렇게 언밸런스가 심해지면 외부의 스트레스에 강하게 된다, 아니면 약하게 된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약하게 되죠. 자, 그래서 간단히 그 실험을 통해서 이 체질을 분석하는데 이 에센셜 오일을 쓸 수가 있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 풀향이 좋아서 항상 로즈마리를 쓰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소양인이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지속되냐면 계속 내 에너지, 소화기 에너지가 계속 더 강해지기 때문에 불균형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속이 차가운 소음인이 녹차를 안 마시듯이 이 다른 것들, 나한테 맞지 않는 것들을 계속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에너지가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결국 에너지 언밸런스에 의해서 우리 신체가 외부의 자극에 예민하게 되어 있고 질병에 덜 노출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실입니다. 하여튼 사실 이 아로마가요, 이게 굉장히 고에너지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로즈 에센셜 오일 1ml 만드는데 필요한 장미꽃이 몇 송이가 필요하죠? 장미 에센셜 오일, 이건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쓰는 거고요. 클레오파트라가 굉장히 많이 썼던 자기 자신의 로마 장군들을 다 꼬시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로즈 에센셜 오일인데요. 장미 꽃잎만 4,000kg가 있어야지 1리터 만들 수 있어요. 1리터 만드는데 4톤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에너지가 굉장히 세고요. 340에서 400 헤르츠 정도, 그 정도로 높은 화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로즈 업솔루트가 제일 고가 1ml에 100만 원이에요. 물론 이 아로마도 가격이 그 브랜드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불가리안 로즈 앱솔루트 1ml가 100만 원이에요. 네네. 이게 이 로즈 에센셜 오일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 해가 뜨기 전에 동이 뜨기 전에 집시들이 나가서 꽃잎을 따야 됩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었을 때 꽃잎을 바로 태양빛이 나왔을 때 따면 수분도 증발해버리고 오일 성분도 다 증발을 해버립니다. 그거를
우리 장미꽃잎을 누른다고 해서 기름이 나올까요? 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포마드라고 아시죠? 혹시 동백기름, 동백꽃 기름 아시나요? 그거를 채취를 할 때는 얇은 판에 기름을 먼저 두르고 꽃잎을 한 장 한 장 한 장 손으로 다 놓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꽃잎에 있는 오일이 내려와요. 그리고 그 기름을 다시 제거를 해야지 이런 오일이 나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작업이 들어요. 그래서 오일은 이거는 이제 돈을 주고 살 수 없고요. 거의 돈 주고 살려면 뭐 한 3,400씩 줘야 되고 귀한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로즈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버가모, 레몬, 스위트 오렌지, 제라늄, 팔마루사, 라벤더, 일랑일라, 로즈, 자스민, 로즈마리, 캠프, 그 다음 페퍼민트, 스위트 마저람, 티트리, 샌달우드, 파인, 캐모마일, 자만, 로즈우드. 이게 다 우리에 보면은 한약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보시면 뭐 약방에 감초하듯이 라벤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박하 하듯이 여기는 페퍼민트가 있고요. 클로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는 정향. 그리고 샌다루드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이걸 쓰면 건강해진다는 그런 백단향. 그래서 불경에도 에센셜 오일이 많이 나와 있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 한약으로만 접해서 그렇지 다 이런 무슨 향, 정향, 뭐 백단향, 백리향 이런 형태로 우리하고 굉장히 친숙하게 돼 있는데 이제 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중화되지 못했는데 요즘 굉장히 많이 뜨고 있어요. 아주 핫합니다. 향에 대해서. 외국에서 이렇게 강의를 들어오실 정도로 핫한 향이 됐는데 정말 여기 테이블 보니까요 정말 재밌는 향이 하나 있어. 자, 향수에 관심 있으세요? 향수. 자, 그 향수 중에서 여성들이 가장 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향수가 뭐예요? 네? 조마던? 조말론? 그렇죠. 샤넬 넘버 5. 자, 요 안에 샤넬 넘버 5 안에 꼭 들어가는 아로마가 하나 들어있어요. 근데 이 아로마는 브라질에서만 납니다. 전 세계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샤넬 넘버 5가 그 포뮬레이션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브라질이 이거를 수출 못하게 했어요. 자, 그게 뭘까요? 로즈우드예요. 로즈. 네, 로즈우드. 자, 로즈우드. 결국 나무인데 어떤 향이 난다는 거예요? 로즈 향. 네, 장미 향이 나는 건데 이게 아마존에만 있는데 브라질이 자원보호차원에서 더 이상 이거를 수출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샤넬 넘버 5가 포뮬레이션을 바꿉니다. 이거를 못 집어넣으니까 다른 걸로 대체하는. 자, 그만큼 정말 중요한 그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가 로즈우드인데, 자, 로즈우드 어디 좋죠? 아니, 지금 어떤 체질에 좋아요? 전 체질에 다 좋아요. 네. 샤넬 넘버 5가 유명한 이유예요. 다 좋구나. 네. 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지만 이런 것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아까처럼 사실 그 많은 아로마 화장품 중에 더 바디샵이 왜 1등을 할까요? 이거 참 재미있는 거고요. 또 아까처럼 또 그 많은 정말 아로마들이 그래도 큰 어떤 부작용 없이 서양에서 널리 쓰이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포뮬레이션, 결국 브랜딩 할 때 꼭 뭐가 들어가 있었다? 라벤더 아니면 티트리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체질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사람마다 고유의 파동 에너지가 달라요. 나한테 맞는 파동 에너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맞춰주면 아무 이상 없이 다양한 어떤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고, 나한테 맞지 않는 어떤 거북한 파동이 자꾸 들어오면 내가 치유의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아까 그 손과 어떤 접촉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그 성경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뭐만 돼도 병이 나요? 네, 손만. 결국 그 손으로 지금 뭘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네, 에너지, 파동 에너지 전달해 줘서 상처받고 변형된 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와 주는 거죠.
자, 그렇게 강한 힘은 아니지만 에센셜 오일을 잘만 쓰면 약간 변형된 세포가 정상 세포로 돌아올 수 있다. 자, 이제 모든 물질을 물질로만 보시면 안 돼요. 물질은 결국 그들만의 고유한 파동액을 갖고 있는데 그 파동이 내 몸에 들어와서 얘가 어떻게 해주느냐, 그 방향성이 나와 좋은 방향이냐 아니면 나와 역방이냐에 대한 거를 꼭 짚어주고 가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굉장히 어떤 모르는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굉장히 곁에서 많이 봐왔고 저도 굉장히 많은 임상이 있기 때문에 약으로도 굉장히 치유되지 않는, 특히 이제 폐라든지 그리고 천식이라든지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천식 자체가 폐의 기능이 계속 줄어듭니다. 나이가 갈수록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쓰는 네블라이저 같은 걸 써야 되는데 한번 과호흡이 일어나게 되면 3시간, 4시간 동안 계속 헐떡거리게 돼요. 응급실에 가도 뭔가를 해주질 않습니다. 여기에 호흡기에 좋은 페퍼민트 그리고 프랑킨센스, 보스웰리라고 유향 있죠? 유향 그리고 스피아민트 그 다음에 유칼립투스 그리고 미르 5가지를 바르게 하고요, 흡입하게 하고 가슴에 계속 마사지를 했더니 15분 만에 바로 그게 멈췄어요. 그건 제가 실제 겪은 임상이고요. 폐가 엄청나게 나이가 들면 결국은 폐에 있는 폐포가 다 죽어나가는데 그거를 살리는데도 이 에센셜 오일이 효과가 있었던 걸로. 이제 굉장히 많은 무수히 많은 논문도 있고요. 특히 이 프랑킨센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600편 이상의 논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탁월한 걸로 알려져 있고, 특히 뇌라든지 우리 보통 가장 무서운 질병이 치매, 치매죠.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요거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뇌에 있는 BBB가 있습니다. 브레인 베리어가 있는데 가장 순수한 것만을 통과시키는 것 중에 이 유향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머리에 발라주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에너지적으로 파장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됐죠. 사실 그 요즘에 아마 그 이렇게 방송 매체에 아마 많은 것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뭐 사람을 치유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수많은 것들, 음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아로마가 거의 기능성 식품보다는 더 위고요. 분명히 생약,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생약 수준의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약을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아로마는 좀 더 쉽게 이런 생약을 우리 몸에 이렇게 바를 수 있고 맡을 수 있다는 게 아마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생약에 관한 부분 보시면은 이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아로마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라벤더 티틀이 있죠.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부분은 이제 한 장만 찍어 놓으시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로마, 푸드, 컬러 말씀하신 생약, 음식으로 고치지 못한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했는데 실제로 약이 이런 약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에 있는 화학 성분을 추출을 해서 제약을 만든다는 게 시작이었고요. 제가 봤을 때 음식은 6개월 이상 먹어야지 내 몸에 효능이 있어요. 차는 적어도 3개월 이상 마셔야 되는 거고 3개월에서 6개월, 음식은 6개월에서 1년. 근데 에센셜 오일, 특히 강력한 이 에센셜 오일은 빠르면 당장, 조금 늦어도 뭐 2주에서 4주 안에 모든 것들이 좋아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갱년기라든지 이런 거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아로마 테라피는 실제로 테라피라고 하는 치료 관리 요법에 속해요. 그리고 향기요법, 향치료, 방향요법은 방금 말씀해 주신 어떤 뭐 컬러 테라피, 이어 테라피, 뭐 스킨 테라피에 거의 1000배에서 많게는 10,000배까지 효과가 있고요. 우리가 침 맞잖아요. 침에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50배까지도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면 우리 식물 중에 식물의 생식기가 어디죠? 꽃. 예, 식물의 생식기. 꽃 아닌가? 예, 식물의 생식기는 꽃입니다. 꽃이죠. 네. 예, 암술과 수술이 만나야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식물의 호흡기는요. 잎? 예, 입이죠. 입으로 공기를 마시고 광합성을 하거든요. 이게 신기하게도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 호흡기에 좋다고 하는 페퍼민트는 페퍼민트 잎에서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굉장히 좋다고 하는 라벤더라든지 이 클라리 세이지라는 에센셜 오일이 있어요. 세이지라는 여성 호르몬도 굉장히 좋게 해주고 여성의 생리 그리고 남성들에게도 뭐 좋은 게 있을 텐데요. 이거는 꽃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이에요. 아 맞아. 제가 그래서 네네. 일랑일랑 꼭 얘기하고 싶어요. 일랑일랑. 일랑일랑 향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동남아 가면 가장 많은데. 자, 그 일랑일랑 향 맡으면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약간 예, 목놓아 흥분된 상태거든요. 예. 그쵸? 근데 네. 그 일랑일랑 그거 저게 아니에요? 꽃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일랑일랑 방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동남아 가면 신혼부부의 침대에 뿌려져 있는 꽃이 있어요. 그게 일랑일랑 꽃이에요. 일랑일랑 꽃에서 추출한 이 에센셜 오일이 요 일랑일랑이라는 에센셜 오일인데요. 네, 그 최음제로도 쓰이고요. 그 피부를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꽃으로 된 것들은 진정이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누가 치타가 쫓아오고 이렇게 막 죽일 듯한 사람이 쫓아오는데 이게 우리가 성욕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긴장이 풀어지고 편안한 상태가 돼야지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한테는 이런 진정의 효과도 있고요. 그럼 결국은 꽃이 부교감 신경을 약간 항진시켜준다는 네,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꽃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일랑일랑이라든지 이 라벤더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너무 퍼집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신혼부부가 첫날 밤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일랑일랑을 좋다고 이제 알려드렸더니 일랑일랑을 너무 많이 뿌린 거예요. 네, 남편이 향에 취해가지고 너무 릴렉스가 돼서 뻗어서 그냥 잤어요. 첫날 밤을. 그럴 정도로 굉장히 있고요. 또 꽃 생식기에 좋은 것들은 여성들의 피부에도 좋은데요. 그 이유는요. 이 사람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배아가 분배될 때 우리 피부 다음에 무슨 과라 그러죠? 병원 가려면 피부 무슨 과? 피부 비뇨기과. 예. 피부 비뇨기가 같은 배아에서 같은 부분에서 분화를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꽃 오일, 생식기에 좋은 오일은 피부에도 좋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식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흡기, 생식기 그리고 뭐 뿌리는 머리에 또 대입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공부를 좀 해보시면 오늘 되게 이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보시는데 색깔만 보고 이게 어디에서 유래했다만 알아도 사람의 어디에 좋겠구나 그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오일인지 또 차갑게 만들어주는 오일인지 이 아까 말씀하신 적외선, 자외선 이렇게 파장이 다르듯이 음의 오일 또 양의 오일을 알면 내가 굉장히 손쉽게 이것들을 체질하고 적용이 돼서 더 건강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치매, 통증하는 정서, 뭐 항바이러스, 화상, 성기능 이런 모든 것들에 굉장히 많이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 할 수 있는 이 전인적인 치료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체질에서도 체질에 따른 정서, 그 다음에 체질에 따른 몸의 밸런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신 상태까지도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5,000년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부터 써왔던 게 이 에센셜 오일이고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특히 이집트, 중국, 인도 고대 문명이 있었던 곳부터는 왕족, 제사장들이 다 써왔던 게 이 에센셜 오일과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이곳들이 다
체질을 또 가지고 있어요. 고유의 그들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이집트는 아유르베다, 중국, 인도 다 모든 곳들. 그래서 이렇게 식물의 잎, 줄기, 뿌리, 열매, 껍질, 꽃, 씨앗. 꽃은 저희가 사람의 생식기에 좋다고 말씀드렸죠. 뿌리는 어디에 좋을까요? 머리에 좋아요. 네, 머리. 그래서 이 프랑킨센스가 뿌리나 줄기에서 나오는 같이 쓰거든요. 그리고 뭐 시더우드라든지 아까 로즈우드 같은 경우도 우드에서 나오는 것들은 머리에 좋아요. 그래서 자녀분들 있을 때 공부를 좀 잘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뿌리에서 나오는 오일을 써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호응이 많으신데 관심 있으시면 일단 저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자, 에센셜 오일, 또 아로마 중에서도 에센셜 오일을 가장 크게 치는 이유는 전혀 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것이에요. 수증기 증류법으로 해서 오일만 추출해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신체,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 마지막에 제가 저기 보시면은 감귤 주스 보이시나요? 네, 감귤 주스 여기 있네요. 감귤 주스를 가지고 몸에 어떻게 되는지 신체적인 반응을 한번 보고, 우리 체질 분별할 때도 오링 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먹는 거가 에센셜 오일을 어떻게 사용하면 내 몸에 굉장히 좋은지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쓰는 방법은 향을 맡고 바르고 섭취하는 겁니다. 두 가지 종류의 에센셜 오일이 있어요. 아로마 테라피는 향만 하는데요. 우리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 에센셜 오일 자체가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가셔서 마트에 가셔서 막 5,000원짜리 제가 뭐 좋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막 바르시거나 먹으면 굉장히 안 되고요. 굉장히 좋은 등급의 에센셜 오일을 쓰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 식물 그냥 우리가 로즈마리 뭐 허브 이런 거보다 왜 50배나 70배 정도 강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게 페퍼민트 잎의 뒷면을 확대해 놓은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오일 주머니예요. 클라리스에 이제 말씀드렸죠. 진저도 뿌리에 보면 이렇게 오일 주머니들이 있고요. 캐모마일, 꽃잎에 오일 주머니가 있습니다. 타임이 백리향이고요. 마조람, 마조람도 굉장히 남성분들한테 좋아요. 고혈압에도 좋은데 이런 것들이 다 오일 주머니가 있는데 이거를 수증기 증류법으로 빼서 물 하나 들어가지 않게끔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얘는 살아있는 거라고 바로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에너지가 굉장히 셉니다. 우리 야채 먹을 때 그냥 샐러드 먹는 거하고 나물 먹는 거 어떤 게 더 우리 더 많이 섭취를 할 수 있을까요? 소화 흡수에? 소화 흡수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식이섬유 얘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샐러드를 먹었을 때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을까요? 나물을 먹었을 때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을까요? 나물이죠, 나물. 나물이죠. 그것처럼 이것들이 무수히 많아야지 뭐 4톤, 7톤, 뭐 700g 있어야지 이렇게 한 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페퍼민트 한 방울을 쓰시거나 뭐 로즈마리 한 방울을 쓰시는 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에센셜 오일을 내가 쓰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강력한 효능과 그다음에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나한테 안 맞는 걸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에너지 밸런스가 에너지 밸런스가 굉장히 빨리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고요. 바로 정신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우리가 향을 맡았을 때 대뇌로 들어가서 변형계, 우리 감정과 모든 몸을 지배하는 변형계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지나가다가 아카시아 꽃 향기 나면 어때요? 갑자기? 예, 기분이 좋죠. 근데 그 옆을 바로 지나갈 때 똥차가 확 지나갔어요. 바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만큼 정서적인 것도 바로 하는데, 아까 부교감신경 말씀해 주셨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한 7시간 정도, 6시간, 7시간 정도를 돌다가 밖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고요. 요즘
우리 호흡기 굉장히 문제가 많죠. 이 요즘 뭐 이거 뭐 코로나. 코비드19 말하면 안 된다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네. 코비드19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코비드를 빼놓고 그냥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바이러스는 이 세포 안에 존재합니다. 세포 안에 침투해서 RNA를 계속 가지고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는데 쉽게 말하면 이 바깥쪽에 세포막의 바깥쪽에 있는 거는 박테리아고요. 세포 안에서 기생하는 게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쉽게 죽질 않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약으로 했을 때는. 그런데 이 셀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이거는 지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름 성분이에요. 우리가 지방질을 많이 안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기름기가 없으면 때깔이 색깔이 안 나. 네, 때깔이 안 나잖아요. 세포가 그만큼 많이 에너지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은 여기를 바로 지질이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서 세포에 바로 세포 핵인 미토콘드리아라든지 그 안쪽에 있는 것들을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빠르고 굉장히 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의 이 강한 장점. 근데 유일한 단점이 뭐냐면 나한테 안 맞는 걸 쓰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피해가 크겠죠. 네, 에너지가 안 맞는. 굉장히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안전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생산을 할 때 유기용매라는 걸 쓰게 되면 유기용매, 그러니까 알코올이라든지 지질을 많이 녹이는 걸 쓰게 되면 생산량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내가 사용을 했을 때 나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부에서 할 수 있는 코스메틱 등급의 것들은 쓰셔도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밥을 해 먹는다든지 이런 치료에 쓰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맞는 걸 썼을 때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소비 수준이라든지 문화가 낮아서 그런 접근만 들어오다가 요즘 이제 굉장히 고급진 전 세계 또 뭐 명품들의 그리고 임동무 박사님도 그 브라질에서 프랑스에서 최고급의 오일들만 이렇게 쓰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질과 에센셜 오일을 같이 썼을 때 시너지는 제가 엄청나게 요즘 문의를 많이 받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아까 그 아로마 꼭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사실 여태까지 아로마는 섭취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로마를 섭취하실 때는 꼭 아로마 병에서 이게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로마. 그래서 먹어도 되는 것만 드셔야 되고요. 일반적인 아로마는 사실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식용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와서 몇몇 브랜드가 어쩌면 제가 어떤 브랜드를 말하기 싫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특별히 어떤 브랜드는 이거를 식용으로 개발해 놓은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아로마 전통 아로마에서는 맡고 바르는 거에서 멈춰 있고 어떤 브랜드는 그거를 식용까지도 해놓은 게 있다는 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이게 검증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정말 조심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알아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솔벤트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 전부 다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일 중에 우리가 가장 고급스럽다고 먹는 오일 중에 가장 고급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죠? 올리브. 네, 올리브. 근데 올리브 오일 딱 병을 보면 꼭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죠? 엑스트라 버진. 그다음에 버진.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제일 차원당. 그쵸? 아무것도 가하지 않고 차갑에 의해서 첫 번에 나온 게 뭐예요? 그게 엑스트라 버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다 열을 한번 가했다? 그럼 이미 엑스트라 버진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사실 이 에센셜 오일은 그런 어떤 가공하지 않은 그런 걸 가지고 굉장히 고에너지의 순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선택할 때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하고 꼭 뭐 집어넣어서 브랜딩하면 좋아요? 라벤더. 네, 라벤더나 티트리를 꼭 집어넣으시면 기본은 가시는 거예요. 기본. 아셨죠? 자.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식물과 사람과의 연관관계에서 여기 보시면은 줄기라든지 잎 그리고 뿌리 그다음에 열매 씨앗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효능이 다 따로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의 체질을 봤을 때 폐가 강한 체질 그리고 간이 강한 체질, 신장이 강한 체질, 소화기가 강한 체질 이런 것에 따라서 약한 부위 또 약한 부위를 보호해주는 그런 오일들이 신기하게도 궁합이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체질이 소음인이다 그러면 소화기에 좋은 오일들을 굉장히 잘 듣고요. 그 다음에 신장이 약한 체질이다 소양인이다 그러면 그레이프루트나 주니퍼베리 같은 게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호흡기 폐가 좋은 테우민의 경우에는 페퍼민트, 스피아민트 그리고 유칼립투스 이런 오일들이 굉장히 효능이 좋고 빠르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특히 페퍼민트 같은 경우는 테우민에게도 굉장히 좋은데요. 얘는 음양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오일이에요. 이거는 페퍼 하면 뭐죠? 블랙페퍼, 후추. 그렇죠. 민트 하면은 스피어민트 들어보셨어요? 네, 스피어민트. 네, 껌 있었죠, 껌. 네. 이건 호흡기에 굉장히 좋은 건데요. 스피어민트하고 페퍼민트를 교배시켜 놓은 게 페퍼민트예요. 그래서 소화기에도 좋고 호흡기에도 좋고 그래서 엄청난 시너지를 나타내는 그만큼 에너지가 강한 오일이 된 게 페퍼민트입니다. 이렇듯이 얘도 어떻게 보면은 블렌딩 돼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도 쓰게 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체질에 따른 에센셜 오일과 증상에 따른 에센셜 오일을 같이 함께해서 쓰면 그냥 모르고 쓰셨을 때보다 훨씬 더 시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요. 효과도 굉장히 빨라진다는 걸로 제가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아로마 테라피 마음에 드셨나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먹는 거, 그렇죠? 안 먹고는 못 살아요, 그렇죠? 자, 일단 먹어야 되는 건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아로마 테라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역사도 길어요. 역사가 길다는 건 그만큼 안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것도 안전하지 않으면 못 써요. 그쵸? 안전해야 됩니다. 네, 안전은 이미 보증 받았어요. 5,000년 역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체질에 따라 선택해서 잘만 쓴다면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아로마 쓰실 때요 한 번쯤 생각하세요. 정말 나한테 맞는지. 그리고 이런 약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자 누구를 찾으면 될까요? 네, 유정근 소장님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항상 찾아주십시오. 네, 그리고 하여튼 저는 너무 요새 행복해졌어요. 왜냐하면 아시아로 TV를 만나고 나서부터 정말 같이 강의할 사람 섭외해야 되고 또 나름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 제가 굉장히 행복해졌고요. 자, 앞으로 체질은요 여러분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갈 겁니다. 이제는 카드를 꺼내 쓰시기만 하면 돼요. 자, 정보는 많습니다. 꺼내 쓰시면 돼요. 이제는 수많은 것들이 맞춤형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갈 것입니다. 자, 하여튼 저한테 이렇게 좋은 일과 이런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신 아시아TV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